수지 맞은 우리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드디어 김마리가 채우리의 장난감 병원차를 알아보는 순간이 왔네요. 김마리는 과거 현우의 실종 사건을 맡았던 장영사에게 재수사를 의뢰해서 현우를 찾는 데에 한 발짝 더 진전을 보이고 있었는데,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쥐어준 장난감을 발견을 했으니 이쯤 되면 장영사가 없어도 현우를 찾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만, 현우가 왜 실종이 되었는지 원인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장영사와 계속 연락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래전의 실종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증거나 단서가 나와야 하는데, 30년 전에 빈틈없이 완벽한 실종 사건으로 종결된 사건을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추적해봤자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겠냐 싶었지만, 장영사는 오히려 그 완벽한 실종에 의문을 품고 재수사를 하였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현우가 실종된 흔적이나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처음부터 증거를 찾을 수 없도록 미리 계획된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든 것이었습니다. 장영사는 자신이 맡은 사건들 중 미제로 남아버린 현우의 실종 사건이 가장 안타깝다고 말하면서, 김마리로부터 어떤 보수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잃어버린 자식을 못 잊고 계속 찾아보려는 김마리의 모성을 외면할 수 없어서 도와주기로 한 것인데요. 장영사는 과거 현우의 실종 당시 해들병원 소아과에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었나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자신은 당시 진료를 받은 환자 위주로만 조사를 진행했었는데, 진료 예약만 하고 나타나지 않은 환자의 보호자들은 조사를 하지 않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픈 부모들은 오히려 먼저 진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급할 텐데,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장영사는 예약 환자들의 리스트를 뽑아서 검토를 해보았고, 그중 현우와 동갑인 아이를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것까지 알아내었습니다. 김마리는 장영사가 현우의 실종 사건은 완벽하게 짜맞춰진 퍼즐 같은 것이라 더 수상하다고 한 말에, 지금까지 현우를 찾지 못하고 현우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것도 누군가의 계획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현우의 재수사를 한진태도 한현성도 알 수 없도록 비밀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진태는 김마리와 장영사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고, 김마리의 신경을 돌리기 위해 진나영에게 콩이방을 꾸미는 것을 허락해주라고 재촉하였습니다. 김마리가 현우를 찾으려 하면 할수록 한진태는 진나영에게 더 잘해주었는데요. 언제는 현성이 아이가 맞냐고 진나영이 출산 후 유전자 검사를 한 해 만에 난리 부르스를 추며 결혼을 반대했던 한진태는 지금 콩이가 현성의 아이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콩이가 한현성의 아이이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아니더라도 지금 코가 석자인 한진태를 위기에서 구해줄 수만 있다면 가짜 손주가 열이라도 환영할 심정인 것입니다. 진나영이 속도감을 내어 김마리를 설득해주기를 바란 한진태는 진나영을 백화점으로 직접 데려가 콩이를 위한 물건을 사주고, 진나영은 한진태가 자신을 이뻐한다고 착각하여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되었는데, 김마리는 현우를 찾기 전에는 절대 현우의 방을 콩이에게 내어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현우를 찾기 전에 방을 치워버리면 신락같이 떠오를 수도 있었을 단서조차 날아가 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는데, 한진태는 김마리와 몰래 통화하는 형사가 자신의 뒷조사를 하기 전에 현우의 실종 사건의 흔적을 다시 없애든지 아니면 현우를 찾아 없애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김마리 앞에서는 콩이 이야기를 하며 웃고 돌아서 나오면 살벌한 눈빛으로 돌변하여 정순정의 서류를 보며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딱 범죄자의 모습인데요. 한진태는 결국은 정순정의 보호자로 등록된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현우의 행방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한진태는 자신이 실수로 현우를 잃어버렸어도 정순정이 현우를 데려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 척하고 살았거나 정순정에게 현우를 데려가라고 지시를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장영사가 말한 접수를 하고도 나타나지 않은 아이 보호자는 바로 한진태를 말하는 것일 테고, 한진태는 김마리에게 35분 동안 소아과 대기실을 떠나 있었다는 말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현우의 실종은 한진태가 의도한 사건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편 한진태가 백화점에서 아이용품을 잔뜩 사주자 기분이 좋은 진나영은 한현성에게 자랑을 하려고 해들병원에 들렀다가 한현성이 진수지와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이 아무리 한현성의 부인이지만
한현성이 출근하고 나면 진수지가 자신보다 더 오랜 시간 이렇게 한현성과 매일 마주하고 산다고 생각하니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법적으로 남매가 곧 된다는 채우리와 다정한 진수지를 보니 진수지의 행동을 의심하게 되었는데요. 진나영은 진수지를 찾아가서 채우리와 억지로 남매 코스프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이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고 하였고, 진수지는 진나영이 뭐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것인지 감이 와서 원하는 것을 다 가졌음에도 아직도 나를 의식하고 불안해하냐며 태교나 잘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진나영은 한낮 해들병원 월급의사인 진수지 주재의 해들병원의 안주인인 자신한테 뭐라는 거야 하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진수지의 모든 것이 거슬리는 걸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요. 스트레스 주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난리인 진나영은 83화에서 결국 자신의 행복을 완결짓는 콩이의 출산을 무사히 이뤄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83화에서는 한 사람은 불행의 늪에 들어서고 한 사람은 행복의 문으로 입장하게 되는데요. 김마리는 환우의 날 행사장에 전시된 추억의 장난감 중 병원차의 눈길이 멈추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지났어도 현우의 장난감을 못 알아볼 리가 없는 김마리이지만 지금 현우의 생사도 알 수 없는 마당에 설마 현우의 장난감이 내 앞에 있겠어? 하며 부쩍 깊어진 현우 생각에 흔하디 흔한 장난감을 현우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사 내내 눈길이 병원차로 쏠리는 김마리인데요. 김마리는 직원에게 여기 전시한 작품들과 장난감은 행사가 끝나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봅니다. 직원은 아내 환우들이 제출한 그림들과 개인 소장품은 당분간 이곳에 전시를 하였다가 원하는 환우들에게 돌려주거나 서로 교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주고받아서 환우들끼리 친해지는 계기가 되고 또 병원에 거부감이 있는 환우들에게는 병원이 친근한 장소로 여겨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마리는 그럼 소장품을 제출한 사람을 알 수 있나요? 직원은 각과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벤트라서 특별히 명단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환우들이 가져온 것도 있고 간호사분들이 내놓은 것도 있고 다 섞여 있지만 각자 자신의 물건을 다 알고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김마리는 직원을 붙들고 계속 물어볼 수는 없어서 행사가 끝나고 누가 병원차를 가져가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환우의 날 행사는 각과마다 장기자랑을 선보이며 즐겁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채우리와 진수지는 열심히 연습한 노래와 율동을 선보이며 환우들의 좋은 호응을 얻습니다. 서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며 따뜻한 눈길을 주고받는 두 사람이 영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진나영이었습니다. 진나영은 옆에 앉아서 진수지의 공연을 보는 한현성의 눈빛이 추억에 젖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으로 보여 여간 심기가 불편한 것이 아닌데요. 진수지와 채우리가 노래 부르는 꼴도 보기 싫고 무슨 핑계라도 대서 자리를 뜨고 싶은데 해들 병원의 안주인인 자신이 빠지면 안 되는 자리라 생각하여 시간아 빨리 가라 하며 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현성이 자신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진수지만을 바라보자 진나영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복통이 시작되었고 한현성은 진료를 받아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진나영은 집에 가서 쉬면 나아질 거라고 하면서 한현성과 집으로 돌아옵니다. 진나영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려는 한현성을 붙잡으며 안 가면 안 돼요? 나랑 콩이 옆에 좀 있어주면 안 되나 해서 하고 말하지만 한현성은 일 끝나는 대로 빨리 들어올게요. 쉬고 있어요 하고 나가버립니다. 진나영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방에서 배를 쓰다듬으면서 혼잣말을 하는데요. 콩아, 엄마에겐 너 하나뿐이야. 엄마를 이 집안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건 너 말고는 없어.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는데 아빠는 그렇지 않나 봐. 그래서 엄마는 너무 힘들고 외로워. 콩아, 엄마 자꾸 왜 이러니? 하지만 엄마는 우리 콩이만 있으면 어떤 것도 다 견딜 수 있어. 그러니 콩아, 엄마를 위해 건강하게 잘 버텨줘.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 콩이가 희생되지 않으려면 진나영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곱게 서야 하는데 진수지에게 눈을 뾰족하게 뜨고 바라보는 것이나 장윤자가 현우 찾는 것을 막으라고 옆구리 찔러대는 것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모녀입니다. 한편 최선영은 드디어 법원에서 승소했다는 통보를 받아서 감격에 휩싸이는데요. 우리 수경이가 드디어 서류상으로도 완벽한 내 딸이 된대.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언니.
최선영의 말에 강정수는 참말로 나도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네가 복을 받은 것이여. 수경이 찾고 수경이 호적도 찾고 이런 것이 겹경사 아닌감.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 강우창 역시 정말 축하해요. 선영씨, 오늘 축하 파티는 내가 다 준비할게요. 하며 같이 기뻐하지만 최선영은 채우리가 마음 아파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 한쪽은 멍이 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이렇듯이 자식을 찾고 함께 기뻐해주고 있는 순간에도 오히려 자식이 나타날까봐 걱정하고 있는 한 사람. 한진태는 환우의 날 행사에서 진수지와 채우리가 나란히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고 현우의 생각에 빠지는데 현우가 살아있다면 채우리 선생이랑 나이가 같겠군. 우리 현성이 혼자 외롭게 자랐는데 차라리 현성이 동생을 하나 더 낳았으면 현성이가 유학을 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현성 엄마도 현우 찾는 일을 좀 더 빨리 포기를 했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을 가집니다. 현우를 잃어버린 후로 김마리와는 각방을 쓴 거나 다름없는 생활을 한 한진태는 남매가 된 진수지와 채우리가 부러워 보여서 잠시 그런 생각을 하였고 그렇다고 해도 현우만은 절대로 집에 들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현우를 빨리 찾아내서 김마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버려야 한다는 생각에 한진태는 정순정의 보호자 전번으로 연락을 합니다. 사실 한진태는 과거 현우가 실종이 되던 날 응급실에 들렀다가 소아과 대기실로 가던 중 정순정이 현우를 데려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한진태는 현우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고 싶었지만 차라리 정순정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었는데요. 정순정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로 혼자 놀고 있는 현우에게 갑자기 욕심이 나서 데려갔고 한진태는 남의 자식인 유독 현우를 아끼는 장인어른 김영수에게 반발심이 생겨 CCTV를 미리 확보를 하여 정순정이 현우를 데려간 증거를 모두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한진태는 정순정이 해들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라는 것을 알아내었고 정순정이 잘 살아가야 현우가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가난한 정순정에게 무료로 임상시험에 참가할 기회도 제공해 주었는데 현우를 보러 가면 마음이 약해지고 또 현우가 자신을 알아볼 것 같아서 현우의 실종 이후로는 절대 찾아가지 않아서 현우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어차피 내 핏줄도 아닌데 누구 손에 큰들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한진태는 모른 척하였는데 정순정이 해들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도 당시에 알고 있었지만 아직 젊은 나이이니 재활치료 잘 받고 퇴원했으리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우를 찾겠다고 김마리가 형사까지 몰래 만나고 다니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다급해진 한진태는 정순정의 입원 기록지를 보고 정순정이 살았던 곳을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주소를 찾아 들고 가보니 허름한 시장통 한 구석에서 정순정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정순정 씨를 아세요? 한진태는 허름한 가게 안에서 나무를 다듬는 아주머니에게 말을 거는데 정순정? 정순정이라면 옛날에 저기 옆에서 생선 팔고 하던 사람인데 지금은 만날 수 없어요. 지질이 복도 없지 그렇게 젊은 나이에 명이 끊겼으니. 근데 오래전에 죽은 사람을 왜 찾아요? 찾아오려면 진즉에 찾아오지 않고 설랑. 한진태는 그분을 찾아온 것은 아니고요. 그분한테 아들이 한 명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 살고 있는지 아시는 거 없으세요? 아주머니는 순정이한테 아들이 있었다고요? 처음 듣는 소린디. 몸이 아파서 애를 못 가진다고 한 거 같은디. 그 애 하고 말하자 한진태는 아세요? 그 아이. 아주머니는 이제 생각이 조금 나는구만. 어쩌다 한 번씩 시장으로 데리고 나온 그 애가 순정이 아들이었나 보네. 난 또 조카인 줄 알았지. 애가 얼마나 소심한지 저기 구석에서 장난감만 만지작만지작하며 혼자 놀고 순정이가 장사 끝날 때까지는 꼼짝도 안 하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그러고 있더만 엄마 껌딱지여서 그랬나 보네. 근데 댁은 누구시오? 순정이 남편 되는 사람이요? 보아하니 신수가 훤한게 살만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처자식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째 그간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이제 와서 찾으러 다니는 거요? 참나 인정머리도 없는 양반이네요. 그 착하디 착한 순정이가 혼자 그러고 악착같이 잘 살아가는가 싶었는데 그놈의 몹쓸 병이 걸려가지고 요양을 하러 간대나 뭐래나 하더니만 얼마 안 가서 죽어버렸지요. 일가 피부치도 없었는지
그 조카인지 아들인지는 보육원으로 들어가고 나도 이리 사는 형편에 남의 자식 거둘 재간은 없고 그 후로 그 애가 어찌 사는지는 나도 몰라요. 사는 게 워낙 바쁘다 보니 순정이가 가족이 없으니 나를 보호자로 적어놓은 것인가 보네요. 정순정은 혼자 있는 현우가 탐이 난 것도 있지만 자신도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현우를 데려간 것이었는데요. 죽기 전에 최선영과 친해지면서 최선영이 다 나으면 채우리를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들여다봐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최선영은 병실에서 인연이 깊어진 채우리를 며칠에 한 번 보는 것으로는 마음이 안 놓여서 입양하기까지 이른 것이었습니다. 한진태는 현우가 들어간 보육원을 찾아가 보기로 하는데요. 현우가 어떻게 자랐을지 궁금하기보다는 현우가 혹시라도 나를 알아보면 다시 데려와야 할지 결정부터 내리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한진태가 고민하고 있는 사이 김마리는 낮에 환우의 날 행사장에서 본 병원차의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해지는데요. 퇴근을 하려는 차에 채우리와 진수지가 행사장을 둘러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채우리는 병원차를 집어들며 역시 예나 지금이나 애들은 말야. 소방차, 포크레인, 구급차. 이 3종 세트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해. 이 병원차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남겨준 유일한 물건인데 오래되었어도 인기가 많네. 하자 진수지는 오늘 정말 병원차가 인기 있었지. 아마도 우리가 내놓은 물건들은 환우들에게 나눠줄 것 같아. 이거 나눠줘도 되겠어? 엄마 유품이나 다름없는데. 채우리는 아이들이 좋아하면 양보해야지 뭐. 엄마도 좋아하실 거고. 두 사람의 대화를 김마리가 듣고 놀라는데요. 유품? 저 병원차가 채우리 선생 어머니의 유품이라고? 최 선생은 지금 엄마가 마당집에 살아계신데. 이건 무슨 소리야? 혹시 그럼 채우리 선생이 현우? 채우리 선생이 올해 나이가 우리 현우랑 같아. 그리고 저 병원차 우리 현우 것임에 틀림없었어. 설마 진짜? 김마리는 의혹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두 사람을 따라가 마당집을 찾아갑니다. 대문 밖에서 한참을 서성이고 못 들어가고 있는데 최선영이 김마리를 발견을 합니다. 김마리가 갑자기 찾아온 것에 놀란 최선영은 이사장님께서 어쩐 일로 이 시간에 저희 집을. 김마리는 저 물어볼 것이 있어요. 채우리 선생이 친아들 맞으신가요? 최선영은 우리에 대해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김마리는 네, 제발 대답해 주세요. 채우리 선생이 혹시 입양된 아들인 건가요? 최선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네, 맞아요. 우리는 제가 입양한 아들이에요. 김마리는 두 사람 어떻게 만났나요? 최선영은 제가 해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만난 아이예요. 해들 요양병원이라니. 김마리는 그렇게 가까운 곳에 현우가 있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워 오는데요. 전에 최선영이 했던 말처럼 가까운데 어딘가에 자식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던 말이 떠올라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던 현우를 다른 곳도 아니고 해들 요양병원에 두고도 못 찾았다는 것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김마리는 채우리 선생이 제 아들 현우예요. 제가 잃어버린 아들 현우라고요. 하고 말하자 최선영은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나온 채우리와 진수지는 눈물을 쏟는 김마리를 보고 어리둥절해하고 김마리는 병원에서 챙겨온 장난감 병원차를 채우리에게 내보이며 이거 최 선생 거 맞죠?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수지 맞은 우리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83화에서 진수지는 법적으로도 완전한 최선영의 딸로 인정을 받게 되고 진나영은 진수지를 바라보는 한현성의 눈빛이 심상치 않아서 질투심이 폭발합니다. 한진태는 현우의 행방을 찾아내려고 정순정의 주소를 찾아가게 되고 김마리는 환우의 날 행사에 제출된 병원차의 주인이 누구인지 눈여겨보게 됩니다. 김마리는 퇴근하는 채우리와 진수지의 대화를 듣고 병원차의 주인이 채우리라는 것과 채우리의 엄마는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최선영을 찾아가 채우리에 관해 물어봅니다. 결국 김마리는 채우리가 현우라는 것을 알게 되고 현우를 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최선영은 자신이 수경이를 찾은 절차대로 채우리를 김마리에게 돌려보내기로 하는데 한진태는 반대를 하고 한현성 역시 갈등에 휩싸입니다. 진나영은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아 그만 콩이와 이별하게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